과장님은 나무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18년도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ERP를 도입하려고 준비를 음. 했고요. 그때 이제 그 도입하는 과정을 총괄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 진행을 총괄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을 완료하고 그 IT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그 전반적인 관리, 향후 계획에 대한 이제 계획, 이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이 글로벌 ERP를 이제 구축하면서 이것을 운영을 지금 클라우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보통 왜 처음에 이제 이거를 클라우드로 뭐 운영을 해야겠다 했던 이유는 뭔가요? 제가 프로젝트 시작을 할 때 바로 처음부터 저기 인발부한 건 아니고요. 음. 한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의사결정이 된 다음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해놓은 어느 정도 결과물을 보니까 비용은 약 한 인프라 쪽에 1억 정도를 줬더라고요. 네. 근데 1억에 제가 기존에 했던 경험들을 봤을 때 온프라미스 서버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아시겠지만은 IBM 서버 정도, IBM 저희 예전에 P720, 770 장비나 S824 장비 정도를 썼었는데, 네. 그 장비를 1억에 맞출 수가 없거든요. 서버 한 대만 딱 사면 모르겠지만. 음. 우리가 저희 공장이 본사 사무실이 그 성남의 아파트형 공장에 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별도의 서버실을 구축하기도 어려운 환경이고, 그 서버를 구축하면서 그에 따르는 제반 사항들, 뭐 네트워크 장비, 보안된 장비들을 구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버는 구축을 해야겠고, 저희가 또 놓을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좀 그때 검토하게 됐고요. 그때 음. 오라클에서 거의 솔직히 인지도는 없는 상황이 18년도니까 인지도는 아. 없었긴 한데, 저희가 그때 파트너사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이제 공장이 또 베트남에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만 쓸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온프리미스보다는 클라우드가 나중에 어떤 그런 접속이라든지 뭐 가용성이나 어떤 성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검토할 때. 참 그게 말씀 주신 게 다 맞고요. 한국 리전도 없었고, 그래서 네. 외국에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카고 쪽에다가 서버를 놓으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좀 제 상황이 어떻게 막다른 곳이었어요. 클라우드는 그 비용도 맞출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서버 성능이나 납기도 맞출 수 있는 상황 클라우드밖에 없었는데, 그럼 또 클라우드는 그때는 이제 AWS나 구글이나 이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 양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음. 저희는 이제 ERP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향후 ERP 오라클 DB를 활용해서 또 다른 앱으로 연결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라클에 기반을 두고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관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라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라클 클라우드도 클라우드지만 그 오라클 클라우드의 가성비도 중요했지만 오라클 ERP, EBS 네. 그것의 매력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저희 지금 여기 나무가에서 세 번째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음. 지금까지 제조업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EBS만큼 좀 제조업들에 대해서 저희 변화나 이런 것들을, 모든 니즈들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게 요게 제일 좋다고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네. 분명히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자, 제조업의 어떤 많은 것을 받아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뭐 음, 짧고 진하게 네. 제조업의 어떤 것을 잘 반영이 쉬웠습니까? EBS, ERP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특징일 텐데요. 회사마다 달라요. 그냥 입맛이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제조 프로세스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통입니다. 한 통인데 회사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징하는 포인트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얼마나 받아가면서 이제 원가 쪽의 모듈로 이제 데이터를 짓게 해줄 수 있느냐, 그걸 얼마나 쉽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운영을 하면서 현업들의 실수는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쉽게 수정하고 좀 이제 커버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오라클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유연함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유연함이 제일 좋습니다.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100이면 100가지 요구가 다 나옵니다. 회사에서도. 100사람의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 아까 이제 1918년, 아니, 2018년도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몇 개월 만에 이걸 다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가 그때 절차 같은 거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제가 회사에 지금 합류한 거는 18년 4월이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의 그 의사결정 방향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근데 제가 그때 견적이나 이제 구성 내역을 봤을 때 인프라 부분이 원래 처음엔 온프라미스를 구축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P720 음? 장비라 해서 좀 제가 예전에서는 뭐 테스트 서버로 정도 쓰던 그런 성능의 설비에다가 이제 장비에다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바로 이제 오라클과 저희 그때 구축하던 파트너사하고 같이 그 클라우드나 이제 다른 쪽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나서 5월 달에 이제 바로 킥오프를 시작했습니다. 5월 달에 킥오프하고 5월 말쯤, 5월 20일쯤이었던가, 그래서 6월 초쯤에 바로 이제 시카고에 저희 이제 개발 INT 서버를 바로 구축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바로 이제 개발 및 운영 서버 구축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서버 구축하는데 시간을 대략 한 달 이상 두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굉장한 게 이게 그 과장님께서 나무가에 원래부터 뭐 사원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2018년도 4월달 조인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나무가 회사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이 안 된 어떻게 회사에 처음이신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런 분이 이런 거를 그것도 되게 짧은 시간 내에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요 클라우드 운영이라든지 이런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심플하고 어떤 뭐 복잡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도 하네요. 그것이. 네, 맞습니다. 제가 클라우드라고는 하지만 인프라 쪽에서만 지금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 인프라 내에서 구성만 보자면 온프라미스가 아니라 클라우드라는 것만 빼고는 모든 구성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프로젝트 했을 때 썼던 하드웨어에 대한 구성들, 그런 개념들을 전부 다 넣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온프라미스 서버 운영하는 것과 클라우드 서버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았죠. 네. 아까 그 과장님께서 이 그 클라우드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그 가성비, TCO였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뭐 가성비가 좋다 하면 와닿지 않거든요. 그냥 돈으로 얘기해서 돈으로 숫자로 도대체 클라우드를 쓰면 월 얼마가 나가는데, 네. 그 원래 온프리미스에 했다면 월 얼마 예상했는지 그거랑 비교해 준다면, 네. 이게 제가 지금까지 프로젝트 했던 회사들이 대략 한 3천억에서 4천억, 5천억 정도 하는 그 중견기업입니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5천억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제가 프로젝트 할 때 하드웨어 다른 데는 한 4억 이상씩 들어갔어요. 한번 초기 구축 비용으로만 그냥 네. 4억 정도 서버에다가 기타 제반 시설들 4억 정도 들어갔고, 저희 요번에 할 땐 그 대략 2억 정도, 3년에 2억 정도를 그 하드 온프라미스로 했을 때 TCO로 좀 계산을 했었는데, 네. 제가 엎어버리고 나서는 한 달에 200만 원, 2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9,900만 원으로 9,900만 원으로 3년에 9,900이죠. 3년에 9,9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 하드웨어 처음 온프라미스로 도입했을 때 비용이 대략 1억 정도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3년 생각하고 그 비용 맞춰서 그 오라클과 계약을 했고, 275만 원인데 여기에 또 생각하지 못하는 비용들이 있는 게, 하드웨어 비용들은 분명히 유지보수 또 비용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 네. 비용들은 다 빼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구축하고 나서 그 하드웨어 비용이 12%든지 22%든지 유지보수 비용이 나갈 건데, 그런 비용들 빼고 관리 비용들 빼고 유틸리티 비용 다 빼고 그냥 275만 원으로 해결을 했죠. 아니 그게 하드웨어 좀 12%건 20%건 간에 그렇다면 계산해 보면 하드웨어 네. 월 유지 보수 비용만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275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싼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백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유지 보수 비용만. 제가 처음에 계산했을 때 유지 보수비를 대략 월에 한 400만 원 정도 계산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최대한 최소로 좀 잡았을 때 400을 계산했으니까 275만 원이면 훨씬 뭐 그보다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하드웨어를 구축하게 된 거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이걸 나중에 이제 이거 관련 신경 쓰거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온프리미스가 굉장히 확 줄어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저 혼자서 거의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오라클,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저 혼자 원맨쇼를 했다 그러면 조금 거짓말이 좀 있겠지만 거의 한 90, 우리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 참여 인력 및 관리 인력은 저 혼자였고 IT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서버 인프라서부터 오라클 ERP 프로젝트 구축에 대한 전반까지를 관리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여기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신경 쓸 일이 있었다면 프로젝트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네. 그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 쓰셨어요, 과장님은? 저희 이제 프로젝트 진짜 구축하는데 더 집중을 했죠. 인프라 쪽은 그냥 오라클한테 맡기고 그냥 신경 안 썼다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월 회사 입장에서는 특히 경영진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네네. 현금 흐름도 확실히 줄여주고 진짜 나가는 돈도 확실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직원은 이런 직원도 뭔가 굉장히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많은 인력도 필요하지 않고요. 네. 그렇죠. 경영진의 반응은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완전 처음에는 잘 모르셨어요. 어차피 이제 클라우드 아직 예전 경영진들이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기술이 아직 이제 생소한 기술이다 보니까 잘 모르셨는데 이제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 됐을 때는 이제 그걸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다른 회사들의 비용하고만 단순 비교만 해봐도 IT 쪽에 대해서 저희 유지보수 비용은 타사의 한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저희는. 네.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제 다른 제조사나 뭐 다른 데들 중견기업들도 클라우드를 도입 안 하면 이상한 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오라클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견적을 보다 보면 그 NT 서버들하고 이런 것은 좀 비용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는 합니다. 대신에 그 진짜 오라클 DB를 좀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클라우드를 선택 안 한다는 건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건 비용에서 또 하나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오라클 ERP를 구축할 때 DB 라이선스도 분명히 다 비용이 추가가 되거든요. 오라클 DB를 사용하니 당연히 들어가는 이제 DB 비용인데 이게 저한테 이제 DBCS로 지금 이제 이관 작업을 2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네. 들어가 있어요. 아예. 제가 이제는 예전 1차 프로젝트 할 때는 그냥 그 IaaS 기반의 그냥 설치형으로 DB를 깔아서 사용한 건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몇 달 안 됐습니다.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DBCS로 이관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애초에 이제 DB에 대한 그 유지보수 비용까지 녹아버립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라클에 매년 나가는 그냥 DB 라이선스 비용보다도 전체 이용료가 작더라고요. 저희가 용량을 증설을 했는데도 작게 들어가고. 네. 지금 DBCS라는 건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데이터베이스 그 클라우드 서비스, 예. 이번에 이제 오라클의 DB 클라우드 앱입니다. 자, 현업들은 뭐 클라우드가 도입되고 나서 현업들은 그것은 체감을 할까요? 뭐 어떤지 현업들의 생각은 못 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차피 인프라 사용자는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역으로 느낀다면은 오라클 ERP를 쓰면서 지금까지 거의 2년 오픈한 지 2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없다. 어떤 용량 증설을 위해서 오늘 작업하니까 내일은 뭐 오라클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공지들 자주 나가거든요. 운영할 때는 하드웨어 작업 때문에 내일은 쉰이다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 어떤 그 현업들이 뭐 현업이나 다른 부서에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뭔가 할 때 굉장히 기민하게 또 과장님께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용량 증설이 조금 더 필요한 거더라도 뭐 이제 전화 한 통으로 되는 거고 저희가 설정한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클릭 몇 번으로 되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유연하고 매우 빠른 대응이 가능하죠. 네. 지금 이제 원래는 지금 그 ERP를 이제 IaaS로 IT 인프라로 이제 클라우드 이용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DB 애저 서비스까지 받으시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또 이제 클라우드를 앞으로 어떤 영역으로 클라우드를 계속해서 확산시킬 생각이십니까? 아직은 저희는 이제 그 인프라 이제 ERP 말고 다른 이제 서드 파티 이제 솔루션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루비아가 됐든 MES가 됐든 이런 인프라들은 아직도 이제 기존 레거시 시스템처럼 온프레임 서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오라클 클라우드에 통합을 해서 오라클의 이제 보안 서비스를 같이 엮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MS SQL 서버까지도
음, 오라클에서 백업 용도로 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모든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좀 올리는 게 1차 목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이제 한 곳에 있으니까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지금도 공유는 되지만 더 빠른 공유가 되죠. 그러면서 더 이제 OAC라든지 그 애널리스틱 하는 도구들을 도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석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더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인프라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도구로서 또 이제 오라클 애널리티카 클라우드를 또 쓸 예정이시라 이거네요. 한마디로 DB를 그냥 오라클 DB에다가 모든 시스템에 대한 DB를 오라클로 통합하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과장님 오늘 말씀 들어보면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검토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이게 검토하는 분들한테,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하나. 네. 일단 정말 기존에 있는 그 레거시 시스템들에 대해서 비용을 한번 먼저 뽑아 보시고요. 정말로 이제 유지 보수 비용들이 눈에 안 보이는 비용들이 너무 더 많이 있거든요. 단순히 하드웨어 비용이 아니라 그걸 관리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비용, 유지 보수 비용, 하다못해 서버 사무실에 대한 임대 비용까지도 그런 비용들이 숨어 있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뽑아 보시고 그 성능에 대응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용을 한번 뽑아 보셔서 비교를 해보신다면 결정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비용이라는 부분이 거의 이길 수 없었어요. 다른 온프라임 서버를 구축했을 때 비용을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